합니다. 오늘 일요일 저녁인데 이제 늦은 시간에 와주셔가지고 마지막까지 한번 화이팅 해보시죠. 이번 주 해킹 스터디는 지금 6주차하고 7주차 케이스를 묶어서 진행하는데요. 이제 쿠팡이츠에서 검색 창을 한번 UX를 바꿔본다는 가정을 가지고 이제 가상의 케이스를 이제 내서 이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6, 7주가 사실 6주차에는 이런 실험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지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제 케이스를 풀어봤고, 이제 7주차에서는 그 결과가 이러이러하게 나왔을 때 우리는 이제 뭐 다음 넥스트 스텝을 정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더 확인하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건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전 질문은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서 중간중간 들어왔던 내용들을 넣는 방식으로 한번 자료를 구성을 해봤고요. 사전 질문 중에 이제 A/B 테스트를 할 때 꼭 이제 새로운 실험군이 있어야 되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셔서 다시 한번 이제 A/B 테스트에 대한 개념을 되짚는다고 하면 이제 그룹 A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은 이제 현재 지금 유저들이 보고 있는 화면이고, 이제 현재 버전 대비 뭔가 우리가 화면을 바꾸거나 뭐 아니면 화면을 이제 예를 들어 바꾼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화면이 정말 기존 화면보다 좋은지를 이제 A/B 테스트라는 수단으로 비교를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현 상태는 A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새로운 화면이나 새로운 이제 어떤 것들은 그룹 B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희는 그래서 지금 현재 버전을 이제 뭐 실험과 관련된 용어로 대조군, 그리고 새로운 버전을 실험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이제 6, 7주차 케이스를 풀 때 제가 P밸류라는 개념을 이제 처음 가져와서 이제 이 숫자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P밸류라는 값을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우리가 A/B 테스트를 했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룹 B의 뭐 특정 지표가 뭐 10% 좋아졌다, 뭐 20% 좋아졌다,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게 이 10%, 뭐 20%의 개선율이 정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숫자일까 아닐까라는 것들을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통계적인 의미를 확인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P밸류라는 값이 쓰이고요. 이제 화면에서 빈도주의 통계라는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계산이 되는 값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판단하는 이제 뭐 수단 중에 P밸류밖에 없냐라고 하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베이지안 통계라고 하는 이제 저희가 확률적으로 A보다 B가 좋을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결과값,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유의미한지 아닌지를 계산할 수 있는 또 다른 통계적인 방법론이 있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이제 방법론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뭔가 이것들을 이제 나름 자체적으로 가공을 해서 또 이제 통계적인 의미를 분석하는 그런 다른 기법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따질 때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P밸류라는 값인데요. 이 P밸류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고요. 근데 이제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보통 이 P밸류가 0.05보다 작을 때, 그래서 따라서 0하고 0.05 사이에 이 P밸류가 존재할 때 보통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주차 케이스를 제시를 해드렸을 때 이제 맨 오른쪽 이제 열의 P밸류라는 값을 제가 써놨었는데요. 이제 0.05보다 작다라는 기준에서 이제 제가 초록색으로 표기를 해놓은 지표들은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그룹 A 대비 개선율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고, 이제 음식점에서 메뉴 페이지로 가는 전환율이나 이제 홈화면에서 주문 완료를 하는 전환율은 이제 그룹 A 대비 마이너스를 보였고, P밸류가 0.05보다 작기 때문에 이제 음의 방향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표현을 해서 이 5가지 지표를 이제 다른 지표들보다는 조금 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 5개를 중심적으로 이제 테스트 결과를 분석을 해야 된다
라는 이제 기준선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의 지표를 생각하고 이제 결과를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중요한 건 결국 유저들은 어쨌든 홈에 들어와서 본인이 이제 먹고 싶은 뭔가 마음에 드는 음식점을 찾고 그 음식점에서 어떤 주문할 음식을 선택을 해서 그걸 장바구니에 담아서 주문을 하는 사실 그런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유저들을 정말 잘 전환시키고 있는지 이제 기존보다 새로운 그룹 B의 화면이 이 과정을 잘 만들어주고 있는지 그것을 사실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전 질문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B 테스트의 시작점은 어떤 지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메인 화면에서 이제 검색을 하는 UX를 바꿨기 때문에 이 검색 UX를 바꿔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여기에서 검색이라는 루트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혹은 이제 검색도 본인이 마음에 드는 음식점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음식점 홈에서 음식점 페이지로의 진입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저희가 바꾼 변경 사항에서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들을 이제 A/B 테스트의 시작점이라고 봐주시면 좋고 이제 이런 지표들을 결국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가 저희가 이제 A/B 테스트를 할 때 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 또 나왔던 게 가드레일 지표를 설정을 해야 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가드레일 지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어떤 A/B 테스트를 함에 관련 없이 이제 우리 서비스에서 꼭 봐야 될 지표들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래서 프로덕트나 비즈니스 관점에서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프로덕트의 사용성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가드레일 지표를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 좀 생각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프로덕트나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제 두고 있는 이제 목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보통 커머스 서비스라고 하면 이제 구매를 얼마나 우리가 구매 전환을 얼마나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GMB라고 부르는 서비스의 거래액이 정말 올라가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프로덕트의 사용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이번에 UX를 바꿨든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출시를 했는데 페이지 로딩 속도가 이전보다 느려지지는 않는 건지 그리고 이런 이제 UX를 바꿨거나 신규 기능을 출시를 했는데 고객들이 뭔가 이게 왜 이런가요? 라고 하든지 뭔가 이제 불만들을 고객 문의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건데 뭔가 이번에 A/B 테스트를 시작하고 나서 고객 문의 건수가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났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우리의 새로운 기능과 관련된 뭔가 내용들이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기능은 뭐 결과가 좋았어도 이제 고객 문의 건수가 너무 많고 이것들이 너무 강성이기 때문에 출시를 하지 말아야겠다. 좀 더 보완해서 다시 해야겠다.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선행 지표랑 후행 지표에 대한 이제 질문도 있었는데요. 사실 선행 지표랑 후행 지표라는 개념보다는 이전에 이제 콴다 세션에서 진행을 했던 인풋 메트릭과 아웃풋 메트릭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하고요. 이제 선행과 후행 지표를 본다는 것이 A/B 테스트에서 사실 크게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고 왜냐하면은 A/B 테스트는 보통 이제 한 주에서 두 주 정도의 짧은 기간에 거쳐서 사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2주 안에 뭔가 우리가 선행 지표와 후행 지표의 움직임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A/B 테스트에서 이런 개념으로 지표를 나눠서 볼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가드레일 매트릭을 이제 세팅하는 부분에서 뭔가 이런 지표들이 좀 더 이제 장기적인 기간으로 놓고 보면 뭐 이 서비스에 재방문을 한다거나 재구매를 하는 그런 리텐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고 이제 저런 가드레일들이 만약 선행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저런 리텐션들이 상대적으로 후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표를 제가 6주차 베스트 프랙티스에서 분류를 했던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제가 기준을 잡은 것들은 가장 마지막 목표인 이제 구매 전환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 지표를 선택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 중요한 지표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우리가 검색이라는 이제
경험을 강조를 해서 보여줬을 때 유저들이 더 본인이 뭔가 찾고 싶은 음식점을 더 잘 찾아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내용을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보여준 것이라고 이제 가설을 잡았기 때문에 음식점 페이지에 얼마나 많이 유저를 진입하게 하는지를 중요하게 봤고요. 그 외에 조금 이제 확인해 보고 싶은 지표들이 이 검색과 관련돼서 검색 기능을 얼마나 많이 쓰고, 그래서 이 검색을 하고 난 뒤에 유저들이 도대체 얼마나 구매로 많이 전환이 되는지, 그리고 검색을 해서 실제로 음식점 페이지로 진입하는 비중이 정말 늘어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외에 확인하고 싶은 지표들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홈 화면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상단에 검색 영역만 바꿨지만 결국은 이전보다 검색을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보여줬을 때 분명히 음식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루트들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카테고리로도 들어갈 수 있고, 추천 음식점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갈 수가 있는데, 그럼 정말 이전보다 검색이라는 영역을 강조시켜서 보여줬을 때 정말 이게 우리의 뭐 최종 목표인 구매 전환, 혹은 이제 좀 더 가까운 목표인 음식점 페이지로 진입하는 진입률을 높이는데 정말 이제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음식점으로 갈 수 있는 루트가 있지만 저희는 이번에 검색을 건드렸고, 근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주문하고 싶은 음식점을 찾고 음식을 찾아서 장바구니에 담고 주문하는 이 메인 유저의 메인 여정에 있어서 정말 이번 변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B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제가 7주차에서 이제 주요 지표들 나온 것들 중에 이제 구매 전환율은 떨어졌고, 이제 검색 전환율이나 음식 페이지를 진입하는 비중은 이제 높아졌는데요. 그리고 음식점 페이지에 진입해서 메뉴 페이지에 진입하는 전환율은 이제 떨어졌다는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진 것들은 사실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좀 더 딥다이브 해야 될 이제 필요성이 낮지만, 결국 구매 전환율이라는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지표가 도대체 왜 떨어진 건지, 어떤 영향 때문에 떨어진 건지, 이 부분을 다시 단계적으로 파헤쳐서 왜 구매 전환율이 떨어지게 됐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7주차 베스트 프랙티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전 질문 주신 것 중에 매출이 10% 증가를 하고 구매 전환율이 1% 감소했을 때 이 A/B 테스트가 실패했다고 판단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결론만 놓고 본다면 구매 전환율이 1%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그러니까 GMV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10%가 증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 이외에 다른 정보들이 없다고 하면 이 실험은 이제 비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건데, 근데 왜 구매 전환율이 그래서 떨어졌는지는 저희는 그 원인을 좀 더 찾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소수의 유저들이 사용을 하던 기능이 이제 검색창이 조금 더 돋보이게 되면서 뭔가 가려져서 이제 유저들의 구매 전환율이 감소를 했다거나, 아니면 기존 고객들은 이렇게 바뀐 검색 화면이 검색 UX가 강조된 화면을 좋아하지만 신규 고객들은 이걸 안 좋아해서 뭐 구매 전환율이 떨어진 건지, 이 1% 떨어진 원인에 따라서 저희는 어쨌든 GMV가 증가를 했어도 이 구매 전환율이라는 것이 떨어진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사전 질문을 주신 분께 좀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은 A/B 테스트가 실패했다라고 판단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실패라는 부분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저희는 이 실험을 통해서 구매 전환율이라는 지표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고, 이 지표가 왜 떨어지는 건지 저희가 원인을 찾아서 개선을 한다면 이 A/B 테스트는 성공적인 테스트인 것 같고요. 오히려 모든 지표들이 다 좋아져서 저희가 이건 꼭 뭐 실험을 안 해도 정말 뭐 실제로 좋아졌겠다라고 하는 A/B 테스트가 오히려 실패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지표들이 있을 거고 그 중에서 떨어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왜 떨어졌는지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 A/B 테스트를 안 했으면 이게 떨어지는지 저희는 몰랐을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A/B 테스트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좋아진 게 있고 안 좋아진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좋아진 것들이 이제 왜 안 좋아졌는지를 저희는 이 A/B 테스트에서 측정하는 다양한 이제 지표들로 이제 추정을 네, 이 원인을 찾아가는 이제 과정을 따라가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실험에서 바꾼 건 검색이라는 UX였기 때문에 그 검색이라는 UX를 통해서 진입을 한 유저들이 그 이후의 과정들을 어떻게 거쳐갔는지를 이제 저희 하나씩 네, 단계별로 이제 딥다이브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홈화면에서 검색이라는 경험을 이제 해본 유저들이 음식점 페이지 그리고 메뉴 페이지 이후를 거쳐서 주문 완료까지 도달하는 이제 과정에서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마지막이 아니라 네, 이번 네, 이제 7주차 베스트 프랙티스와 관련해서 조금 네, 이제 네, 장문의 질문을 주신 내용이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검색을 통해서 이제 유입한 유저의 전환율을 주요하게 봤을 것 같다라고 이제 네, 말씀을 해주셨고, 만약 B그룹에서 검색 기능 이용 지표도 증가하고 매출로 이어지는 전환율도 상승했다면 검색을 통한 전환율이 구매 전환율 견인의 요소였는지 확인하지 않고도 B를 승자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처음부터 검색을 통해서 유입한 유저의 전환율이라고 하면 사실 조금 더 네, 검색을 한 유저 중에 네, 이제 처음 검색을 네, 한 유저 이제 일부의 유저만 떼서 이제 분석을 하는 부분이 될 건데 네, 이 분석 자체는 네, 저도 네,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검색이라는 패스를 별도로 네, 떼서 본 거는 이제 우리가 바꾼 영역이 검색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단계별로 전환율의 변화가 어땠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네, 이제 의도에서 말씀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질문 같은 경우에는 검색 기능 이용 지표도 증가하고 매출로 이어지는 전환율도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 A/B 테스트에서 이제 저희가 아까 측정을 했던 결국 예를 들어 모든 지표들이 다 플러스로 이제 실험 결과가 나왔다라는 어떻게 보면 의미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경우에는 이제 네, 그룹 B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이제 A/B 테스트라는 것을 하는 이유가 결국 이제 1, 2주차 케이스 때 이제 제가 배민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전후로 데이터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UX의 영향도를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저희가 전후 비교로만 할 때는 외부 요인의 영향력들을 제거를 해야지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고자 하는 요소의 정확한 네, 영향력을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통제를 하기 위해서 딱 보는 화면만 바꾼 상태에서 유저들이 보는 것들 그리고 영향을 받는 것들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정말 이 홈 화면에서 검색 UX만 다르게 봤을 때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지표, 구매나 검색이나 평균 구매 금액이나 음식점 페이지 진입률 이런 지표들의 이런 이 검색 UX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네, 정확한 인과관계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A/B 테스트를 네,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 변화로 인해서 예를 들어 구매 전환율이나 검색 전환율 결국 이 두 가지 지표를 플러스로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 이 변화가 구매나 검색을 많이 유도함에 있어서 네,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세부적인 패스의 뭔가 지표들을 좀 더 봐야 될 필요성은 떨어진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6, 7주차 케이스에서 사실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이제 이 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유저의 메인 여정이라고 이제 만든 경로들이 있을 건데 어떤 이제 우리가 A/B 테스트를 했을 때 이 홈 화면에서 음식점 페이지를 진입하고 메뉴 페이지를 진입하고 이런 여정의 단계별 과정에서 이 A/B 테스트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측정을 네,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만약 어떤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곳들을 찾아서
그리고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곳이 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지, 그런 가설들을 찾아서 다시 이제 뭔가 개선을 하는 버전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다시 A/B 테스트를 해보고 다시 지표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서 A/B 테스트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전 질문인데요. A/B 테스트를 어디까지 진행해야 될까요?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회사에서는 대부분의 기능을 A/B 테스트를 하자고 하는데 이제 기준이 없는 것 같다. 딱 잘라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 사실 이 부분은 내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세션을 했을 때 유저들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수단 중에 저희가 한 명의 유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이것들 외에 A/B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우리 서비스에서 이제 A/B 테스트를 구현을 해서 한 명이나 이제 소수의 몇 명이 아닌 정말 우리 서비스를 많이 쓰는 많은 유저들에게 한 번에 이 기능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A/B 테스트가 유용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우리 서비스를 쓰는 유저들이 10,000명이다, 100,000명이다, 100,000명이다라고 하면 이 유저들을 사실 모두 찾아서 뭔가 "이 기능이 좋은 것 같으세요? 안 좋은 것 같으세요?"라고 물어보기도 힘들고, 그 물어본 것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기술적인 방법으로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빠른 시간 안에 피드백을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A/B 테스트를 조금 더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후 비교에서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A/B 테스트를 통해서 이 B가 새로운 화면이 얼마나 기존보다 이 지표를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수단보다는 A/B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기능을 검증을 해보는 것이 정확한 방법인 것 같고요. 지난 세션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버그 수정이나 이제 개발팀에서 어떤 기술적으로 배포해야 되는 부분들 제외하고는 80%를 A/B 테스트로 검증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이제 큰 회사들은 사실 플랫폼적으로 많은 서포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부분의 이제 배포 사항들을 A/B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건데, 그만큼 유저들한테 어떤 기능을 출시를 할 때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실을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유저들이 좀 더 많은 유저들이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될수록 이런 A/B 테스트를 통한 정확한 유저들의 피드백을 얻는 과정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해킹 스터디에서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들이 있으면은 제가 이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사전 질문을 조금 더 오픈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한 분이 되게 질문을 한 3개를 연달아 주셔서 그중에 저도 같이 좀 궁금한 두 가지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한 가지 질문은 탐색형 고객, 이거 잘못 보냈, 잠시만요. 탐색형 고객, 구불구불한 경로로 보이는 고객의 전환율은 측정할 때 주의점이 있을지 이런 거를 같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탐색형 고객 질문은 구불구불. 제가 채팅창에 넣어뒀습니다, 네. 여러분. 탐색형 고객이라고 하면 서비스 예를 들어 쿠팡이츠라고 본다면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음식점들을 탐험을 하는 그런 고객들을 의미하실 것 같고, 구불구불한 경로라고 하면은 어, 예를 들어 즐겨찾기로 한번 들어가서 쭉 보다가 다시 이제 메인 화면에서 스크롤 해보면서 음식점을 또 찾아보다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경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아마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결국 홈에서 음식점을 찾고 메뉴를 선택을 하고 장바구니에 담아서 주문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 경로들을 분명 지날 수가 있는 건데 결국은 이 유저가 어디를 갔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음식점에 들어가고 메뉴에 들어가고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를 가는 그 과정을 정말 가는 건지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불구불한 경로를 사실 조금 더 저희가 지표를 세분화해서 이제 직전에 어느 페이지에서 왔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측정을 해야 될 수는 있어요. 그 부분도 분명 유의미한 분석에 이제 필요한 내용들일 거고 그런데 조금 더 이제 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의 목적은 이제 홈에서 구매를 주문까지 하는 과정을 5단계라고 정의를 했다면 결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이제 정말 유저들이 뭐 검색을 해도 되고 아니면 추천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상점을 봐도 되고 이제 본인이 즐겨찾기에 추가해 둔 음식점을 통해서 가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갔냐 안 갔냐를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짚은 거였고요.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 검색 UX라는 걸 조금 더 강조해서 보여줬을 때 유저들이 분명 저희 생각에 이 기능을 더 많이 쓰게 될 거라고 실험 시작 전에는 생각을 했을 건데 정말 이렇게 강조해서 보여주는 게 이제 그럼 유저들이 한 번이라도 검색을 더 하게 만들 건데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만약 검색 별로네 하고 이제 추천 리스트에 와서 사실 주문을 했으면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아니었을 건데 정말 검색을 해서 뭐 음식점을 찾아서 이제 음식점 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이제 원하는 메뉴가 예를 들어 없는 거죠. 생각했던 음식점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간다면은 사실 홈에서 저희가 검색을 더 강조해서 보여줄 필요가 없었겠죠. 약간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제 스텝별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목적을 좀 단순화해서 지표를 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같은 분이 질문해 주신 질문인데요. 이거는 저도 같이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요즘 많은 서비스에서 음성 검색 같은 걸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존 A/B 테스트에서는, 저희가 다뤘던 A/B 테스트에서는 텍스트 검색 아니면 버튼 클릭 같은 걸 많이 이용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음성 검색을 통한 화면 전환율을 측정하는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는가를 먼저 질문을 주셔가지고 혹시 이런 가능하실까요? 네. 네. 그 위에 소연님이 하신 질문 제가 이거 내 질문 끝나고 답변 드릴게요. 많은 서비스에서 A/B 테스트에서 텍스트 검색이나 버튼 클릭이 아닌 음성 검색을 통한 화면 전환율 측정하는 사례. 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에 대한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시는 음성 검색이라고 했지만 결국 검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기존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옵션 하나를 추가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전환율이 정말 좋아지는지를 측정을 하는 테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실험도 A/B 테스트로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예시로 변환을 해보면은 저희가 뭐 간편 결제 뭐 마켓 컬리가 될 수도 있고 뭐 배민이 될 수도 있을 건데 거기에 간편 결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카드를 등록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보통은 카드 번호를 직접 입력을 해서 등록을 하는데 요즘 OCR 스캔하는 기능들이 많잖아요. 사진으로 찍으면 이제 자동으로 카드에 적혀 있는 번호들 인식해서 입혀주는 그런 기능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유저들이 다 직접 뭔가 입력을 해서 하게 했는데 어떤 카메라 스캔 기능을 통해서 이제 그걸 자동으로 인식해서 이제 뭔가 해주는 기능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제 기존에는 텍스트 검색만 그러니까 기존에는 직접 입력만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룹 B는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스캔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신규 기능이 제공되고 안 제공해주는 방식을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예시라고 생각한 거는 이제 그런 스캔 기능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확도나 음성 검색이라는 기능의 정확도 같은 것들이 유저들의 전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들을 해봤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내비게이션에서 요즘은 음성 인식을 통해서 검색을 하는 기능들이 이제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능을 제공했을 때 정말 그러니까 기존보다 뭔가 뭐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면 목적지를 선택을 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건지 아니면 이제 잘못 이게 인식률이 안 좋았으면 사실 백버튼 클릭률이 높아졌을 거잖아요.
네, 그런 방식을 통해서 네, A/B 테스트가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소연님 질문인데요. A/B 네, 테스트 할 때 다변수 실험도 실무에서 진행하기도 하나요? A/B 그룹에서 각각 A/B 안을 보여줘서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식을 말씀해 주신 거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 이번에 케이스로 풀었던 검색 UX가 하나 바뀐 게 있고, 그러면 또 다른 가정으로 그 밑에 카테고리가 한 줄로 보이는데 두 줄로 보이는 두 줄로 이제 바꾼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한식이나 분식이나 이런 음식의 카테고리가 보이는 게 뭐 예를 들어 원래는 한 줄로 보였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두 줄로 보여줘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검색 UX도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고 카테고리 변화도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홈 화면의 상단에 어떤 내용들이 그러니까 보여지는지에 대한 사실 변화들이라서 이것들은 각각 실험을 하기보다는 이제 검색 UX가 탭인 거 그리고 카테고리가 한 줄인 거, 검색 UX가 탭인 거, 카테고리가 두 줄인 거, 그리고 그냥 검색 아이콘만 있는 거, 그리고 카테고리 한 줄, 두 줄, 이런 식으로 네 가지 버전을 한 번에 ABCD로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방식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홈화면 그러니까 앱을 처음 켰을 때 홈화면 상단에 이제 보여지는 내용들은 한정적인데 이제 그것들을 한꺼번에 두 가지 변화 모두 그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묶어서 테스트를 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다변수에 대한 다변수가 결국 검색도 바꾸고 카테고리가 보여지는 것도 바꿨다. 이 두 가지를 바꿨다라는 말인 거고 이런 다변수 실험도 실무에서 진행을 실제로 하기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소연님 더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네. 어, 여러분 다른 질문 없으세요? 다영님이 귀에 쏙쏙 들어오신대요, 정민님. 네. 여러분 질문 더 이상 없으신가요, 혹시? 그러면 저희가 잠깐은 간략하게 다음 세션은 없고 저희가 진짜 힙데비가 끝나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안으로 어, 간단하게 저희끼리 가볍게 유익한 거 말고 이제 좀 내려놓고 재밌는 거 해보자 이러면서 저희끼리 간단하게 그런 거 할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잠시만요. 맞다. 여러분, 아닙니다. 재원님 질문 먼저 가시죠. A/B 테스트 시 광고 에셋이나 타겟도 어느 정도 맞추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해 주시겠어요, 종민님? 네, 광고 에셋이라고 하면 아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뭐 이제 앱을 켰을 때 어떤 그러니까 배너들이 보일 수가 있을 거고 메인 화면에 그런 배너를 어떤 걸 보여주겠다 그런 배너의 시안들을 광고 에셋이라고 말씀하신 게 일단 맞을지 궁금하고요. 그 타겟이라고 하면 그럼 배너라고 가정하면 이 배너를 누구한테 보여줄지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런 배너를 뭐 전체 유저한테 보여줄지 아니면 뭔가 일부 유저한테만 보여줄지 그런 이제 누구한테 이 배너를 노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타겟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맞을까요? 대표님 답변 맞나요? 종민님 말씀해 주신 게 맞을까요? 웹을 위한 디스플레이 광고 이거 그럼 광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광고 에셋은 소재 그러니까 보여줄 그런 그러니까 외부 유저들한테 보여줄 우리 서비스에 대한 그러니까 디자인 시안인 거고 타겟은 이걸 누구한테 보여줄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시가 그러니까 페이스북
네, 광고 같은 걸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어느 정도 맞춘다 라는 부분이 제가 아직 조금 와닿진 않는데, 결국 페이스북 광고에서 광고 센터에서 A/B 테스트를 저희가 돌린다라고 하면 어떤 이 광고를 누구한테 노출을 할지 미리 사전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그런 타겟팅 기능, 뭐 정말 연령이든 지역이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광고 혜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외부 사람들한테 어떤 우리 서비스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 시안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게 될 건데, 이제 그걸 어느 정도 맞추는 게 좋을까라기보단 결국 이거는 결국 광고 에셋에 대한, 그러니까 CTR들을 계속 좀 트래킹을 해서 결국 우리 서비스로 그러니까 유입이 되는 걸 정말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시안을 선택을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선은.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단 모니터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혹시 제가 지금 이해한 질문의 내용이 맞을지 좀 제가 지금 짐작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유입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그 지표를 보는 게 맞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 유저를 우리 앱 안에서도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걸어서 이 유저가 뭐 쿠팡이츠라고 하면 이제 음식점 페이지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주문 전환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단계별로 트래킹을 똑같이 이제 A/B 테스트처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원님, 혹시 궁금증이 모두 해소되셨을까요? 답변을 혹시 살짝 기다려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원주님의 질문인데요. 혹시 서비스 퍼널에서 본인 인증처럼 타사 서비스를 이용하게 했다가 다시 우리 본인 서비스로, 우리의 다시 서비스로 돌아올 때는 A/B 테스트를 진행할 때 퍼널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타사에서 데이터 수집이 어려우니까 데이터가 끊길 것 같은데 그 수집하는 데이터가 흐름이 끊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좋은 질문 주셨고요. 결국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플로우를 타다가 본인 인증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우리 서비스로 돌아와서 그 과정을 마무리를 하는 이제 유저 플로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결국 외부에 넘어가는 건 저희가 트래킹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맞는 거고, 그러면 결국 그 외부 플로우로 넘어가기 이전에 이제 유저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트래킹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뒤에 인증을 어쨌든 하러 가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 과정을 끝내고 어떤 이제 돌아오면 어떤 화면을 보게 될 건데, 이제 그 화면을 보는 유저가 얼마나 되는지 를 가지고 이제 저희는 데이터 추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러면 사실 그러니까 본인 인증은 외부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직접 바꿀 수는 없겠지만, 뭐 대신 이 본인 인증이라는 과정을 이제 지금 있는 위치에 둘지 아니면 좀 더 다른 위치에 둘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원주님, 저도 너무 궁금한 질문이었어서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답변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사실 지금 현장에서 올라오는 질문이 없어서 사전 질문 중에 약간 진짜 궁금해하실 것 같았던 질문을 조금 드려보려고 해요. 사전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이제 28일, 아이고 일자까지 말씀드리면 안 되나? 아무튼 커피챗 일정을 해클팀과 잡으셨다고 하시는데 커피챗 타시는 종민님이 커피챗 타시면서 뭔가 되게 인상 깊은 질문이 있으셨는지 그런 거를 질문 주시더라고요. 해클팀이랑 커피챗을 조금 더 잘 이렇게 소화하고 싶으셔서 주신 질문 같아요. 그래서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팀하고 커피챗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시면 좋은지에 대한 질문 맞으신 거죠? 네, 네. 맞아요. 그 중에 이제 커피챗 진행하시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이야기라던가 뭐 질문 이런 거를 물어봐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었던 커피챗 얘기하시는 거죠? 아닌가요? 맞나요? 네. 네.
네, 어, 맞아요. 네, 뭐 지금 네, 저희가 이번 주에 커피챗 네, 공지를 아마 네,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아직 네, 이제 뭐 저희가 지금 잡혀 있는 일정들은 있는데 네, 저희가 네, 이전에 진행했던 건 아직 없었고요. 네, 근데 네, 네, 정말 오실 때 네, 개인적인 것들을 네, 여쭤보셔도 네, 좋고요. 아까 뭐 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도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 네, 이전에 네, 이제 전통 대기업도 다녀본 적이 있고 이제 IT 네, 산업에서 네, 큰 회사도 다녀본 적이 있어서 이제 뭐 저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네, 경험을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궁금하신 부분들도 네, 괜찮은 것 같고 이제 정말 A/B 테스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오늘 이제 해킹 스터디를 예로 들면은 이런 뭐 통계적인 분석 방법들에 대해서 사실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시간상 좀 어렵고 여기 내용이 적합한지도 아는 것 같아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도 분명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A/B 테스트에 대한 조금 더 딥한 얘기들이 궁금하다라고 해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뭐 정말 A/B 테스트를 고민하고 해볼지 고민하고 있는데 뭐 해클과 뭐 다른 툴의 뭐 차이점이 궁금하다. 저희도 이제 웬만한 툴들을 다 사실 직접 써보고 리서치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뭐 다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답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다들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질문이었을 거예요. 네. 해클팀이랑 커피챗 하시면 되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 가지실 수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잠시만요. 제가 복사를 해서 다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 테스트가 부정적인 결론이 나왔을 때 롤백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미리 고려를 해서 A/B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지 아니면은 롤백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결정을 하기로 하고 먼저 A/B 테스트를 설계해서 진행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혹시 해클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A/B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아니, 롤백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하게 되는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러니까 이제 롤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롤백을 해야 되는 과정을 정말 바로 이제 개발자가 다시 코드에 들어가서 뭔가를 고치고 해야 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건 그거 자체로 일단 사실 좋지 않은 경험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서비스가 제공되는 대시보드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실험을 뭔가 멈추겠다. A로 멈추겠다, 뭐 B로 멈추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클릭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 구현만 이제 개발자가 같이 관여를 해서 해두면은 그 뒤에 어떤 의사결정들은 이제 개발자가 개입되지 않고 바로 대시보드에 들어가서 클릭하면 이제 바로 그 내용이 서비스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뭔가 직접 구축을 해서 한다든지 뭐 아니면 어떤 툴을 써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실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롤백하는 과정도 만약 이 롤백하는데 시간이 이제 며칠이 뭐 몇 시간이든 며칠이든 걸리면 우리는 지금 바로 끄고 바로 이제 어떤 이제 의사결정 한 게 서비스에 반영되기를 원할 건데 이제 그게 뭔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당연히 미리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고려돼야 하는 부분은 맞을 거고 그 과정을 조금 더 빨리 이제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확실히 답변이 되셨나 봐요. 이현님이 답변 감사하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사실 다음 질문은 이거 사전 질문은 아니고 추가로 더 궁금한 게 있는지 아니면은 해킹 스터디에서 어떤 내용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는지를 질문드리는 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질문이 오셨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A/B 테스트에는 꼭 실험군과 대조군이 필요한지, p-value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전 허니토크에서 충분히 해소가 될 것 같아가지고 답변을 안 드렸는데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한번 드려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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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사전 질문을 봤었는데 앞 질문만 네, 아까 답변을 드렸던 것 같고 뒤에 질문을 답변 안 드렸는데 결국 A/B 테스트라고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지금 버전보다 새로운 버전이 좋은지를 네, 그러니까 구분하는 그러니까 그게 맞는 새로운 버전이 기존 버전보다 좋은지를 저희가 확인하려고 이제 시도해 보는 그런 방식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험군과 대조군, 그러니까 실험군이 새로운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조군이 지금 보이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실험군과 대조군이 그래서 A/B 테스트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지금과 비교할 무언가가 필요한 거니까 그걸 이제 용어로 이제 새로운 걸 실험군이라고 부르는 거일 뿐이고요. 그래서 첫 질문에 대한 내용은 두 가지 다 필요하다. 그리고 P-value를 모를 때 결국은 우리가 A/B 테스트를 했는데 이것의 통계적인 의미를 이제 측정을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는 사실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는 있었을 건데 이 측정에 대한 이제 부분을 할 사람이 없어서 P-value를 이제 측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 좀 A/B 테스트의 의사결정을 하기에 그러니까 정보가 제약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표가 뭐 10%가 좋아졌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건 사실 이게 정말 좋아졌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불명확하거든요. 근데 대신 뭐 5%가 뭐 좋아졌다라고 해도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실제로 5%가 좋아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분석을 할 때는 P-value가 만약 없다라고 하면 이제 이제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 실험을 그럼 종료를 하고 나서 정말 뭐 실험에선 10%가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이후에 이제 10%만큼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P-value를 안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A/B 테스트를 할 때 그러니까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계산을 해줄 수 있는 저런 P-value와 같은 지표들이 꼭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 P-value를 계산을 해주는 저런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계산을 해주는 외부 툴을 쓴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툴을 구현한다라고 해도 이제 저값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법은 이제 구현을 할 때 같이 만들어 두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값이 없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A/B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를 신뢰를 할 수 있는 결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값이 없이는 저희가 A/B 테스트를 그러니까 완벽하게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음, 완벽하게 진행하기는 어렵군요.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혹시 다른 분들 현장 질문 있으시면 하나 더 주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전 질문 정말 마지막인데요. 해클팀과 힙데비가 지금 8주 동안 이렇게 길게 여정을 거쳐왔는데 혹시 종민님은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이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동안 8주 동안 종민님 어떠셨나요? 힙데비 챌린지 하시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케이스에 해주셔서 일단 그 부분이 가장 이제 놀랐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에 대한 이제 답변들을 이제 해주시면서 저도 이제 어떤 답변들을 해주셨는지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희도 데이터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좀 더 이제 해결하고 이런 이제 이슈가 그러니까 좀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케이스를 저희도 출제를 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려워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저도 힙대비 과정을 통해서 좀 이제 느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저희도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런 뭐 자료들을 만들어 둬야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국민님 케이스 만들어주시고, 이거 도비분들이랑 같이 코멘트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허니토크도 하시고 해킹 스터디도 진행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셔가지고 다들 갑자기 박수 타임을 한번 가져볼까 봐요. 진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질문이 아직 하나 더 있어요. 방금 저한테 개인적으로 따로 질문이 왔는데 혹시 A/B 테스트에 대한 이제 경험이 많지 않으시고 인하우스 데이터가 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데이터를 공부하고 연습할 수 있는지 혹시 좋은 방법이 따로 있을지를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 OT 때 공유해 주셨던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도 있지만 혹시 뭔가 실무 경험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소개해 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데이터라는 개념, 이제 데이터라는 세계에 어떻게 보면 처음 접근하는 이제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담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PM이나 PO라고 하시면 직접 담당하고 계신 서비스의 데이터들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수집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분은 제가 했던 세션보다는 전에 성윤님이 하셨던 그 로깅에 대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그러니까 수집을, 그러니까 할 건지를 정해서 이제 어디에 로깅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좀, 이제 그 부분이 좀 더 선행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한 주에 많은 시간을 이제 업무를 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보는 게 사실 제가 데이터를, 그러니까 뭔가 보는데 가장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 뭐 퇴근을 하거나 주말에 어떤 것들을 통해서 보충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시간이 사실 제한적이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에 40시간을 저희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우리 서비스의 어떤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이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로깅을 해서, 그러니까 뭐 개발팀에 어떤 식으로든 좀 이게 뭐 적어도 구매가 몇 건이 쌓이고 어떤 뭐 페이지 진입이 몇 건이 쌓이고 그런 것들이라도 이제 뭐 로데이터가 되더라도 좋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쌓아가지고 뭐 뭐 예를 들어 그냥 쿠팡이츠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음식점 페이지가 이제 뭐 하루 단위로 이게 몇 건인지를 뭐 측정을 해서, 그러면 이제 뭐 그런 로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뭐 음식점 페이지 진입이나 메뉴 페이지 진입이나 그게 이제 뭐 전주 대비 이게 각각 몇 건이었고 뭐 전환율이 몇 프로였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생각을 넓혀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뭐 추천 도서들은 이미 OT 때 추천을 드려서, 뭐 이제 저희 도비 중에 승환님이 쓰셨던 그로스 해킹이라는 책만 읽어봐도 거기에 상당히 많은 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서 어떤 기법들을 다른 서적으로 더 배운다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에 조금이라도 이제 개발자 분을 열심히 커피라도 사줘서 이런 로그라도 자꾸 조금씩 남기게 하는 게 저희가 데이터를 좀 더 보고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개발자랑 친해지는 게 항상 왜 답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다시 개발자랑 친해지자로 항상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개발자랑 친해지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생각했던 시간이 이제 딱 다가와가지고 정말로 해킹 스터디를 딱 마무리 지으면서 8주차 힙데비 챌 누가 저한테 음소거를 주셨어요. 저 너무 놀랐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너무 놀랐는데 아무튼 저희가 약속했던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슬슬 해킹 스터디를 마무리 지어보려고 해요. 8주 동안 길게 진행을 해오던 힙데비 챌린지를 오늘 드디어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네, 다들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아까 제가 드렸던 설문폼이 어디 갔지? 오늘 해킹 스터디 재밌으셨다면, 만족스러우셨다면
만족도 조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 8주차 댓글은 제가 최대한 열심히 남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끼리 그냥 뭐 소감 말하고 너무 뭐 이랬다, 저래서 뭐 좋았다, 이건 조금 아쉬웠다, 이런 거 나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눌 시간도 조금 가져보려